네, 이어서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년에도 1,400원대 고환율 전망 다수입니다. 어제도 장중 한때 1,470원을 넘었고 1,460원대 후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고환율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다수가 내년에도 고환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3년 전 환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환율이 1,340원대였는데 지금보다, 그러니까 간밤 역외 환율이 다시 1,470원대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130원이나 낮은 수준이지만 그때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제가 생방송하는 도중에 대통령의 이례적인 외환시장 구두 개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엔과 유로, 위안 등의 동반 약세로 달러 초강세를 저지할 브레이크가 없다. 그리고 더 벌고 덜 쓰는 방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이 확 바뀌었죠. 이맘때면 수출 대기업 포함해서 정유나 항공, 철강, 면세까지 환율에 민감한 기업들이 내년도 환율 예상 밴드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영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최근에 한 경제지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기업들 다수가 내년도 환율 역시 올해 하반기만큼 높을 거다. 1,400원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네. 좀 볼까요? 네. 네, 주요 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과 증권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외환 담당자 1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도 원달러 환율 1,400원 이상으로 전제하고 사업계획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 1,400원. 사실 옛날 같으면 뭐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가 들썩들썩할 네. 만한 일인데 요즘에는 이게 뭐 뉴노멀 아니냐 이런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뭘까요? 네, 일단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이겁니다. 현재 시중 통화량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배 정도 되는 4,430조 원 정도 풀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9월 집계 결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기적으로 200억 달러 혹은 플러스 알파의 달러화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점, 또 해외 투자까지 크게 늘고 있다는 점, 이것들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환율 급등 배경 다루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무역 수지 흑자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2개 항목 선택하라는 복수응답의 설문에서 기업 외환 담당자 절반 이상이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수급 변화를 고환율 전망의 가장 큰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을 꼽은 경우가 전체의 47% 정도 됐고요. 또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을 꼽은 답변도 32%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한미 금리 격차, 정부의 확장 재정을 근거로 든 답변도 21%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뭐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고유가의 환율 부담까지 겹쳐서 차에 기름 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활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없을까요? 네,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그래서 정확히 같은 걸 물어봤는데 현재의 고환율이 과거처럼 일시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급격히 바꾸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대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니까 계속해서 달러화 목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해외 투자가 자산 증식의 일반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해서 외환 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다. 이 점도 역시 한계로 봤는데 외환 시장의 지형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환율이 양면적인 면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고환율 추세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순하게 이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례별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만 네. 달러 표시 물건이나 서비스를 동량으로 팔았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바꾼 값이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건데 실제로 비금융기업 외환 담당자 45명에게 따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2%가 최근의 고환율이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매출이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쓰는데 국민 다수는 체감을 못하는 경제 이중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서 정밀한 설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이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고환율에 조용히 웃는 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한 환율에 대해서 실태와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구두 개입까지 나왔고 관련해서 이번 주에 어떤 추이일지 오늘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웃는 상품, 어떤 얘기일까요? 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475원을 웃돌면서 계엄 당시 수준에 육박하자 환차손 우려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급기야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 돈 버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환노출형 상장지수 펀드 ETF인데요. 환노출 상품은 말 그대로 환율 변동에 고스란히 상품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환해지 상품은 반대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ETF 이름에 괄호 열고 H 이게 붙어 있으면 환해지 상품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급격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물 등으로 환율을 고정해서 자산 가치의 변동만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워낙 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던 상황이어서 이 환노출 상품이 유리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 구체적인 통계가 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가 집계를 해보니까요. 12일 기준으로 최근 반년간 환노출형 ETF에 투자한 경우 환해지 상품보다 수익률이 훨씬 컸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노출형 ETF인 코덱스 미국 S&P 500 이 수익률을 보니까 이 기간에 24.22%였고요. 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환해지 상품을 보면 17.84%, 차이가 제법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타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환노출형 수익률이 30%를 웃돕니다. 반면에 환해지형의 수익률은 23.69%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뭐 당분간 원화 대비 강달러 기조가 꺾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데 이렇게 항상 환노출형 상품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달러 흐름 속에서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지금은 환노출형 상품의 수익률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환해지형 상품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아직 연준 안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환노출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쑥쑥 크는 코스피, 새해 기준으로 평가한다입니다. 이 증권사들의 기업 평가 얘기인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지난주에 조정폭이 커서 가슴이 철렁했다 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연초 대비 코스피 상승률은 71%가 넘습니다. 특히 관세 전쟁 여파로 눌렸다가 살아나거나 새로 주목을 받는 종목, 또 인공지능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기존의 잣대로는 주가를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증권사들이 이런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새해 기준으로 평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올해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던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SK증권은 이 목표 주가 산출 방식을 장부가 대비 얼마로 비교하는 PBR 대신에 미국 기업들 하듯이 주가 수익 비율 PER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장부가 대비 얼마니까 싸다 혹은 비싸다 이거 가지고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적인 칩을 공급하는 회사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 방식으로 내놓은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치가 무려 한 주당 1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60만 닉스였던 주가가 지난주에 미국 빅테크 인공지능 거품론 속에서 56만 원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NH투자증권도 새로운 방식으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86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국내 기업들에게 가혹했던 모건스탠리도 이 방식으로 평가해서 SK하이닉스 주가 장기적으로 85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도 91만 원을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별 평가 가치 합산 방식으로 종전과는 달리 적정 주가를 내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단기 급등한 특별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기업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를 또 예로 들어보면 올해 하반기에 PBR 기준 0.5배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종목입니다. PBR 대비 0.5배라는 건 회사 자산 다 팔았을 때 장부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평가받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3분기 실적 공개하면서 2차 전지용 동박 생산 라인을 인공지능용으로 바꾼다. 이렇게 발표하자 전망치가 급등했습니다. SK증권은 인공지능 기판 기업에 적용하는 PER 19배 적용이 적절하다 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화학 일반 업종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생태계에 들어가는 기업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고요. 반도체 소재 업체인 솔브레인에 대해서도 해외 소재 업체 평균 PER인 17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인 것도 같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당시 크게 올랐던 국내 빅테크의 자회사 주가들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시대이긴 하지만 기대감이 지나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거품론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거품론 자체가 거품론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방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